푸틴은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다. 블라디미르, 당신과 나는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 볼까지 두 사람의 힘으로 뛰자. 아베 전 총리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 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본의 언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베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폭로가 나오고 있어 과거 아베 전 총리의 행적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기 러시아와 일본의 회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베 총리 때문에 기고만장하게 되어 결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켰으며 아베 전 총리를 아예 전범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 있었던 크림반도 위기 당시 크림반도에 대한 강제 병합을 이룬 러시아에 대해 성토를 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일본은 세금을 잔뜩 사용하여 푸틴 대통령을 크게 접대했고 경제 협력을 빌미로 3천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1,200억 원 규모의 돈을 러시아에 제공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을 취했고 이것이 현재 유럽과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이 되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베와 러시아의 밀월 관계로 인해 혼란이 온 세계의 상황과 일본이 가져온 최악의 나비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세계 경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의 은행을 배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스포츠계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피파와 UEFA에서는 러시아의 모든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며 러시아를 퇴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월드컵의 출전권도 박탈되었습니다. IOC는 올림픽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올림픽 출전 금지를 권고했으며 푸틴에 대한 올림픽 훈장도 박탈했습니다. 또한 세계 태권도 연맹은 푸틴 대통령에게 주었던 명예 구단 단증을 철회하며 스포츠와 금융계에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퇴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말이 통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악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음과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히틀러와 동급의 인류 최악의 독재자 라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독재자 푸틴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아베라는 이야기가 일본의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흑해의 우크라이나 연안을 지나던 일본의 상선이 러시아 함선의 미사일에 피격되는 사건에 일본 전역이 크게 놀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아베의 외교가 푸틴을 자극하여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져 일본 상선의 피격까지 이어진 놀라운 나비 효과가 되었다는 일본의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함선의 미사일 공격에 피격된 일본의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 있는 해운업체 소속의 화물선 나무라키노는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명의 선원 전원이 필리핀인으로 이루어진 해당 선박은 한 명이 어깨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다행히 승무원들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러시아 군이 발사한 미사일인 나무라킨의 한미를 명주시켰다며 예인선 PN 오스타호가 구조하러 왔으며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선박은 파나마 국기를 달고 피보댕이 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가 러시아에게 제공한 막대한 돈이 미사일이 되어 일본의 상선에 날아왔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언론들이 평가하는 아베의 러시아 외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일본의 언론 니칸겐다이 디지털은 아베 전 총리를 지금의 푸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도발이라는 오만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집권 기간 동안 무려 27차례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러일 밀월 관계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2014년도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때에도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했을 때조차 일본은 보여주기식의 경미한 조치만을 취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아베의 미온적인 조치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이며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 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이 반환받기 위해 아베가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가졌으며 엄청난 돈만 퍼주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있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남사할린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가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전역을 양도받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서 쿠릴열도 전역을 소련이 차지하게 되면서 쿠릴열도 전역을 소련에 완전히 내주게 되었는데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 섬 중 시코탄 섬과 하보마의 군도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에 대해서 일본은 이 4개의 섬은 쿠릴 열도가 아니라 홋카이도의 부속 도서임을 주장하며 영토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이라고 규정한 북방 영토, 즉 쿠릴 열도에 들어간 4개 섬에 대한 반환 협상을 원만한 진행을 위한다며 푸틴과 수없이 많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결국 북방 영토는 돌아오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경제 협력 약속으로 우리 돈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돈만 러시아에 퍼주며 막대한 일본의 세금만 러시아에 퍼주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아베 전 총리는 푸틴에게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갖췄으며 북방 4개 섬 전체 반환이라는 목표를 2개 섬만 반환이라는 러시아에 대한 요구 조건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미끼로 수많은 세금을 퍼주었음에도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정치평론가 모토자와 지로는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물쓰듯하며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다며 자기 외교 성과에 집착하는 바람에 완전히 약점을 드러내며 푸틴 대통령을 이 정도로까지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다 러시아에 되려 약점만 잡혀 이용만 당한 셈입니다. 러시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국제 정세를 어지럽힌 원인을 제공한 아베에게 일본 언론이 대놓고 전범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베의 외교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를 이렇게 만든 일본의 태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키 신문에 폭로된 기사에 일본이 또다시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대사가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것 같다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려 한 달 동안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장관은 국회 질문 공세에 난 몰랐다며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러시아에 끌려다니던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 들킨 것입니다. 사건이 커지고 국제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면담을 한다고 부랴부랴 나섰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늦은 후였고 일본의 생색내기는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대표적인 친중 성향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2월 초 러시아 정부에 대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침공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침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중국은 묵인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도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은 외교를 통해 침공을 막자던 미국 정부의 협조 요청조차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과 중국의 태도는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한국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태도로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을 하며 의료품을 신속히 우크라이나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이라며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러시아에 협력하는 중국과 묵인하는 일본과는 대비되게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테러 제재에 나선 한국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